시간은 그대를 위하여 꽃으로 단장하고 있는데 도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네. 이 들판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 꺾고 싶은 꽃은 빨리 꺾어버리는 것이 좋네요. 몸이 꺾이기 전에. 여성과 얕은 관계밖에 맺지 못하는 남성은 또 어떤 관계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남성은 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한계와 권태를 느끼기 전에 일찌감치 다른 여성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황홀한 청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시니어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982년 여름 골목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공을 차던 18살 민수에게 처음 본 천사가 있었습니다. 친구 성우의 누나, 20살 은영 씨였죠. 조심해서 놀아라. 대학생이 된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골목길을 지나갔고 민수는 얘들아, 그만 조심해서 공을 놀아라. 놓쳐버렸습니다. 그녀의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환하게 웃으며 애들아 조심해서 놀아라. 하던 그 목소리가 민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성호야, 내 누나 얘들아, 진짜 예쁘다. 조심해서 놀아라. 민수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성호는 당연하지. 우리 누나 동네에서 제일 조심해서 놀아라. 예뻐하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성호네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은영 씨가 건네주는 보리차 한 잔, 그녀가 웃으며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던 그 목소리, 책을 보다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그 시절 은영 씨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성호네 집 2층 작은 방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볼 때면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은영 씨는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골목길을 오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민수는 일부러 축구공을 그쪽으로 차곤 했습니다. 또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은영 씨가 웃으며 공을 주워주면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 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고3이던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은영 씨가 다니는 대학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성호네 집 2층에 불이 켜지면 민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도 공부하고 계시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1985년 민수는 마침내 은영 씨가 다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성호가 야, 너 우리 누나 때문에 이 학교 온 거지? 하고 놀렸지만 민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민수는 은영 씨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멀리 그녀를 봐도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이미 4학년이었고 취업 준비로 바빴습니다. 가끔 성호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누나 대기업에 취업했대. 성호는 자랑스럽게 말했고 민수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은영 씨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1989년 24살의 민수와 26의 은영 씨. 이제는 둘 다 사회인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며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민수는 여전히 성호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절이면 성호네 집에 놀러가서 은영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어른이야. 은영 씨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 요즘 선 보러 다닌대. 부모님이 걱정하신다고. 민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4살 사회초년생이 26살 과장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언젠가 은영 씨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승진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누나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1990년 가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영 씨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부장으로 나이는 35, 집안도 좋고 조건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우는 매형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민수는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식장에 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영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8년 전 처음 본 그날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신랑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그녀를 보며 민수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누나 예쁘지? 성우는 기뻐했지만 민수는 축하해. 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장을 나서며 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8년 동안 품어온 사랑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작은 술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취해서 울었습니다. 누나, 행복하세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후 민수는 은영 씨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선배의 소개로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습니다. 1년 정도 만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빠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맞아? 하고 물었을 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맞선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친척의 소개로, 친구의 소개로.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왜 결혼 안 해? 나이가 벌써 30인데. 1997년 32살이 된 민수에게 주변 사람들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은영 씨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느덧 35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차장으로 승진하며 중견급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37,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성훈의 집에서 멀리서 보면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행복하면 됐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00년 어느 봄날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어디야?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할 말이 있어. 나와봐. 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우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침울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이혼했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말에 민수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나 봐. 누나가 충격받아서 많이 힘들어해.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영 씨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민수야, 너 괜찮아? 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누나 많이 힘드시겠다. 민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일까요? 이혼 소식을 들은 후 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은영 씨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누나가 이혼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걸 나의 기회로 생각하다니. 민수는 자신이 한없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게 진심이야. 성우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후배랑 바람을 피웠대. 우리 누나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10kg나 빠졌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배신한 그 남자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2001년 봄 성우 아버지의 칠순 잔치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18년 만에 은영 씨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잔치집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은영 씨를 발견했습니다. 37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확실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밝았던 모습 대신 어딘가 지쳐 보이고 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정말 많이 컸네. 은영 씨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색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제 관리직이라며? 잘 되고 있구나. 아, 네. 그냥 그렇습니다. 민수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잔치가 끝나고 성우와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해.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 위자료 문제로 1년 넘게 법정 다툼했거든. 그 사람이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했대. 게다가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고 성우의 목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다 거짓말이었대. 그 사람은 결혼 5년 차부터 바람을 피웠던 거야. 우리 누나는 모르고 열심히 가정을 지켰는데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영 씨를 그렇게 대했다는 그 남자가 치밀도록 미웠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은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저 민수예요. 혹시 힘드신 일 있으면 이야기라도 들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연락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민수는 핸드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영 씨였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사실 요즘 정말 외롭고 힘들어.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런 얘기 못하겠고 부모님한테는 더 걱정 끼치기 싫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곳도 없었어. 은영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누나, 저한테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커피라도 한잔 할까? 네, 물론이죠. 민수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영 씨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은영 씨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다 거짓말 같아. 그 사람은 날 사랑한 적이 없었나 봐. 겉으로는 모범적인 남편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5년이나. 나만 몰랐던 거야. 은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도시락 싸줬어. 출장 간다고 하면 짐 챙겨줬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민수는 그저 듣고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녀에게 친구가 필요한 시기였으니까요. 누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누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최선을 다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은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만남은 어느새 일주일에 한두 번이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강 둔치를 걸으며 때로는 영화도 보았습니다. 민수는 은영 씨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은영 씨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민수야, 너 덕분에 요즘 좀 살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봄 은영 씨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 민수와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은영 씨에게 민수는 가장 편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어느 날 저녁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은영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40이 넘었잖아. 조건도 좋고 이렇게 착하고 세심한데.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 있으면 말해봐.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 은영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또 전화를 하는 거야? 다 끝났잖아.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재산 분할도 다 끝났고. 우리는 이제 남이야. 은영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그 사람이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와서 재산 분할 재심사를 하겠대. 나 정말 지쳤어. 민수는 은영 씨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법률 상담도 뭐든지 제가 함께 할게요. 민수야. 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고. 누나를 지켜줘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도 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2002년 겨울 민수는 40살이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42이었죠. 1년 반 동안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품어온 사랑을 이제는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말할 내용을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수는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눈송이가 머리에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 좀 늦었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이따가 할 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평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다행이야. 이혼 후에 일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 그것도 너 덕분이야. 내가 옆에서 힘이 돼줘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누나, 저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뭔데?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은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실은 누나를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어요. 1982년 여름 하얀 원피스를 입고 골목길을 지나가던 누나를 처음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이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누나. 처음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가 대학생일 때 저는 성원의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누나가 건네주는 보리차 한 잔도 누나의 목소리도 모든 게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누나를 보러 가는 거였어요. 누나가 결혼했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누나는 모를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축하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누나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요. 민수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20년 넘게 감춰온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19살 고등학생이 21살 대학생 누나한테, 22살 사회 초년생이 과장님한테.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그냥 성호 동생 친구일 뿐이었잖아요.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결혼했을 때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었죠. 그래서 10년을 그냥 참았어요. 누나가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은영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다는 걸 알았어요. 누나가 힘든 상황을 나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누나를 사랑해요.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누나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마음 한구석은 늘 누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작게 들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흐른 후 은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혼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 서약도 다 거짓말이었잖아.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어? 은영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게다가 너랑은 나이 차이도 있잖아. 난 42이고 넌 40이야. 이혼녀의 나이도 많고.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이는 상관없어요, 누나. 저는 진심이에요. 민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누나가 이혼녀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누나를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니야, 민수야. 은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 젊어.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한 번 실패했고 상처투성이고.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민수가 테이블 너머로 은영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 또 배신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은영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사랑 같은 건 할 수 없어. 은영 씨는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만이 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품어온 사랑을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레스토랑에 혼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영 씨는 민수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저 때문에 힘드시죠?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누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누나,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호야, 누나 좀 만나게 해줄 수 없을까? 미안해, 민수야. 우리 누나가 너 만나기 싫다고 했어. 그리고 성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미국으로 이민 간대. 그 말에 민수는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 동생이 LA에 있거든.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데. 아무래도 너 때문인 것 같아. 누나가 너를 만나기 힘들다고 했어. 민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언제 떠나는데? 다음 달 3월 초에 민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2003년 2월 민수는 매일 은영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백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누나, 저는 누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20년을 누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편지는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2003년 3월 5일 은영 씨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성호를 통해 공항에도 나오지 말라는 부탁을 들었지만 민수는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출국장 입구에서 멀리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은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영 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가족들과 포옹하는 은영 씨를 보며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랑이 고백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민수는 공항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 두 병, 취해서 잠들고 깨어나면 또 마시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살이 10kg 가까이 빠졌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며 찾아왔지만 민수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003년 5월 어느 날 성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나 성우야. 민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안 열면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무슨 꼴이야. 민수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집안은 쓰레기와 빈 소주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가져, 성호야. 민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야, 정신 차려. 성우가 민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이러다 죽을 거야. 성우야. 난 이제 살 의미가 없어. 20년을 누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고백 한 번 했다고 누나가 미국까지 가버렸잖아. 나 때문에 다 내 잘못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죽을 거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20년 짝사랑하고 이렇게 망가져서 끝낼 거야? 그게 사랑이야? 성우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누나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먼저 아니겠어?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다면 그걸 응원해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누나는 더 괴로워할 거야. 내가 고백했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일어나.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민수는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빈 소주병을 모두 치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40대 중반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누나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진짜 사랑이야.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 어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가을, 민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을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3km, 5km, 10km. 달리면서 민수는 은영 씨를 생각했습니다. 누나, 미국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건강하게 살게요. 운동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건강해졌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서울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42.195km를 뛰면서 울었습니다. 해냈다.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은영 씨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매년 은영 씨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나에게 2004년 4월 15일. 오늘은 누나의 생일이네요. 45번째 생일.
미국에서는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나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수는 이 편지들을 모두 서랍에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민수는 꾸준히 회사를 다녔고 운동을 했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결혼하라고 성화였지만 민수는 괜찮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성호를 통해 가끔 은영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누나 LA에서 작은 카페 한다더라. 혼자서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좋아한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안심했습니다. 누나가 새로운 삶을 잘 살고 계시는구나. 10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민수는 51살이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53이었죠. 민수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지금은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백발이 많이 섞였지만 꾸준한 운동 덕분에 건강했습니다. 서랍에는 10년 동안 쓴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어디야? 급한 소식이 있어.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누나가 한국에 돌아온대. 완전히. 민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응.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외로웠나 봐. 카페도 정리하고 다음 달에 귀국한대. 나이 들어서 고향이 그립다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 민수는 10년 만에 다시 희망을 품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누나가 날 기억이나 할까? 아니, 기억하더라도 보고 싶어 할까? 2013년 11월 민수는 성훈의 집에서 열린 작은 환영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은영 씨. 민수는 그날 아침 정장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저쪽에서 은영 씨가 보였습니다. 53세 은영 씨는 백발이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10년 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야. 10년이나 됐네. 은영 씨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민수는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도 많이 변했네. 백발도 많이 늘었고.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은영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은영 씨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수야, 미국에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은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2002년 크리스마스 내가 고백했을 때 사실 나도 마음이 흔들렸어. 내가 나를 그렇게 오래 20년이나 사랑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줬다는 게. 은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두려웠어. 이혼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고 나이 차이도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미국으로. 그런데 미국에서 1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 은영 씨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는 걸.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 사람을 뿌리쳤다는 걸. LA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행복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났어. 내가 거절한 그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후회했어.
왜 그때 도망쳤을까? 왜 민수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을까? 민수야, 은영 씨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니? 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누나, 저는 한 번도 누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누나만 사랑했어요. 누나가 미국에 있는 10년 동안도 매일 누나를 생각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이거. 민수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 생일마다 쓴 편지예요. 10년 동안 은영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수십 통 들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월 15일자로 쓰인 편지들. 은영 씨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나에게 2003년 4월 15일. 오늘은 누나의 생일이네요. 미국에서는 잘 지내시나요? 저는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누나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은영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쓴 편지들. 이렇게 많이.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에요, 누나. 민수가 은영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를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행복했어요. 누나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 민수야, 은영 씨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을까? 우리 둘 다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누나. 전혀 늦지 않았어요. 민수도 은영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에요. 3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봄 민수와 은영 씨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습니다. 52의 신랑과 54의 신부, 성우가 주례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30년을 기다린 진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민수, 그리고 돌아올 용기를 낸 은영. 두 사람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민수와 은영 씨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은영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저녁이면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소중합니다. 민수는 가끔 서랍에서 10년 동안 써온 편지들을 꺼내 은영 씨에게 읽어줍니다. 2007년 편지. 누나, 오늘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30분을 기록했어요. 많이 빨라졌죠? 누나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은영 씨는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누나를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이었어요. 민수가 은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저녁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60대가 가까워진 지금도 두 사람은 첫사랑처럼 설렙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은 진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민수, 그리고 돌아올 용기를 낸 은영 씨.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홀한 청춘을 방청해 주신 것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시청자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저의 영상은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